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네. 날씨는 많이 좋아졌는데 회사는 별로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다들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요. 오늘 주제가 여성의 주체적인 삶입니다. 근데 여성의 주체적인 삶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제가 교육 교재를 만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 노동조합 하면서 예전부터 교육 많이 들어왔잖아요. 대부분 노동운동이나 이 여성운동 이런 주제로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인문이랑 교양을 주제로 교육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주제가 여성의 날과 참정권이에요.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서명남이고요. 현재 교육부장이고요. 이건 좀 창피하긴 한데 사내 강사 2급입니다. 이게 야매 강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면 해당 메일로 메일 주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상품권을 7장을 받았어요. 상품권을 7장. 어제 오신 분들한테 얘기는 들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중간에 퀴즈가 나갑니다. 퀴즈가 나갔는데 요걸 맞추신 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손만 들면 드립니다. 일단 이걸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대답을 안 하세요. 손 드시는 분들도 어제 없더라고요. 오늘 교육은 세상을 빛낸 여성 위인, 여성과 사회, 여성 참정권,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고요. 이걸 통해서 여성 위인의 업적을 우리 여러 명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 2명 정도만 우리 여성 위인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게끔 하자. 두 번째는 여성 참정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보자. 그리고 산업의 변화를 또 이해해보자. 여성의 관점으로. 이렇게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챕터, 세상을 빛낸 여성 위인. 자, 질문 나갑니다. 빨리! 당신이 알고 있는 여성 위인의 이름을 말하세요. 네, 질문. 네. 오관순. 네. 이렇게 진행돼요. 그리고 다른 분들. 심사입니다. 네? 심사입니다. 심사인 나와. 좋습니다. 상품권이 많지 않은 가서 네, 두 분만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 이제 상품권 없어요. 위인들 알고 계신 분들. 여성 위인들. 이제 지금 우리나라 두 분 나왔어요. 여기 심사인당, 그 다음에 유한순. 근데 이제 서양 쪽 퀴리 부인. 그리고 헬렌 켈러. 또. 네? 잔다르크. 네,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는 책이거든요. 5000년 세계 여성 위인전이라는 데 나와 있는 여성 위인의 5000년 동안의 위인입니다. 보면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술가라는데 클라라 슈만, 카미유 클로테, 시잔 발라동, 이사도라 덩컨 아세요? 이사도라 덩컨? 네, 아십니다. 그 다음에 학자는 소피아 코발레프스키아, 마가렛 미드. 그 다음에 인권운동가는 엘리너 루즈벨트, 리고베르타 멘추. 그 다음에 이분은 다 아는 분, 교육자 마리아 몬테소리. 이분 모르는 사람들은 결혼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마리아 몬테소리는 이탈리아의 아동 교육학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은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이 나이팅게일이 간호사라고 알고 있어요. 백의의 천사 간호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은 실제로 간호사는 간호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간호사가 아니에요.
이분은 좀 이게 뭐라고 명칭해야 되지? 간호원자, 통계학자이면서 현대의 보건위생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지금의 그 병원 가면 각각 뭐 여기는 그 호흡기 질환 사람, 여기는 뭐 이렇게 외상 입은 사람, 내상 입은 사람 이렇게 분류를 다 하잖아요. 이걸 처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분을 보건위생의 선구자라고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간호사라고 알고 있어요. 어쨌든 나이팅게일 그리고 뭐 쭉 이름 그 장다르크, 엘리자베스 1세, 뭐 빅토리아 여왕, 그 다음에 뭐 아웅산 수치 지금 그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지금 막 구금당하고 막 이런 분이시죠. 이분은 현재까지도 이제 이름을 알리신 분이고, 그리고 샬롯 브론테 아시는 분, 제인 에어 아시는 분, 이 사람이 제인 에어 작가래요. 그 다음에 버지니엄, 이 사람은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뭐 했는지 몰라요. 이분이 뭐 진로의 부인이라는 소설을 썼답니다. 그 다음에 펄버, 그 다음에 퀴리 부인, 그 다음에 헬렌 켈러 그렇습니다. 근데 연대를 보면 대부분 1800년대에서 1900년대 사이야. 근현대사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근현대사를 좀 빼봤어요. 빼니까 서양에서 이 정도밖에 없어요. 4명 정도. 잔다르크는 그 프랑스와 영국 간의 백년 전쟁에서 그 프랑스를 구한 구국의 영웅으로 알고 있고요. 엘리자베스 1세는 그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있을 때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잉글랜드를 침공하려고 그 배를 한 150척을 만들고 2만 명의 육군을 태워서 잉글랜드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걸 막아내신 분이고, 어쨌든 대항해 시대를 영국의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국 이분도 영국이에요. 그분이 있고, 빅토리아 여왕은 대영제국 시대, 대영제국의 최대 전성기 때의 여왕이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이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리아 테레지아라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여왕이자 합스부르크 그 왕가 출신인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부인. 네, 요 정도로 함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요게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에 나오는데 100명 중에 우리 애들이 막 부르는 노래예요. 100명 중에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저희 백인의 그 위인들 중에 여성 위인이 몇 명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는 무조건 드린다고 했는데 네. 몇 명? 그래도 답은 해야죠. 5명? 10명이라고 10명? 이건 좀 이따 가져가세요. 자, 신사임당 오죽현, 신사임당 나왔고요. 서하강호 함진이, 만세만세 유관순, 이수일과 심순애? 이분 나와요. 삼천궁녀 의자와 빼면 3명밖에 안 나옵니다. 위인의 그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 중에 3명밖에 안 나와요. 그럼 신사임당 우리 다 알고 있어요. 5만 원권의 주인공이고 항상 붙는 수식어 율곡이 이의 어머니, 그죠? 그리고 현모양처의 아이콘, 그죠? 황진의 조선 전기의 시인 예술가, 이거 국어책에 많이 나와시죠. 다들 아시죠? 그 동짓달 기나긴 밤 하늘이를 배하며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내었다가 어른님 오는 날 밤이 어드랑 구비구비 펴리다.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배웠어요, 이거. 30년 전에 배웠으면 기억하고 있어야죠. 예. 그리고 그 소주에도 있잖아요. 소주 이름. 그 청산리 벽계수야 시감을 자랑하라 또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운 명월이 망공산하니 시원한 걸 없더니 이거 이 사람이 쓴 시. 그 다음에 이제 유관순은 우리 그 독립운동의 아이콘이죠. 다들 아시죠? 그리고 심순애는 소설 속 가상인물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삼천궁녀 의자왕은 요즘 그 가짜라는 소문이 있어요. 이 의자왕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기록 중에 해동증자라는 그 기록들이 좀 나오는데, 해동증자라는 게 공자의 그 제자 중에 효심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증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해동의 증자라는 그 별명이죠. 그걸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기록들을 봐서 이 사람이 백제가 망하니까 다 뒤집어 썼겠지. 삼천궁녀까지. 그 당시에 삼천궁녀를 어떻게, 그죠? 하여튼 요즘 그래서 재평가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든 그 서양이든 그 전 근대를 빼면 여성 위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딱 2명만 저희가 그 위인들을 선정을 해서 한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양은 제가 엘리자베스 1세가 상당히 네임밸류가 높아요. 서양 그 위인들 중에서는, 여성 위인들 중에서는. 근데 이분이 남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분 결혼도 안 했고, 그죠? 평생 혼자 살았고, 그냥 남자 왕처럼 사는 거예요. 남자 왕처럼 살아서 이분은 일단 뺐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마리아 테레지아를 제가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는 원탑 우리 신사입니다. 이 두 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마리아 테레지아, 부제가 미인만 생각하는, 미인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도 유럽에서 엄청난 미인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분이 그 카를 6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딸이에요. 장녀예요. 장녀.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6세가 아들이 없어서 이분한테 그 황제 자리를 물려주려고 해요. 근데 여자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유럽도 여자는 왕위를 못 물려받아요. 왜? 그 게르만 고대법에 살리카법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유럽은 거의 다 게르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나라들의 민족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랑스는 이제 프랑크족의 후예라 그러는데, 프랑크족도 게르만족이에요. 게르만족. 그 다음에 영국은 앵글로 색슨족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앵글과 색슨족은 또 게르만족의 분파예요. 그리고 독일은 게르만족의 순수 게르만족이라고 알고 있고, 오스트리아도 게르만족, 그 다음에 스위스도 게르만족. 그래서 실제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말이 거의 같아요. 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실제로는 모르겠는데 같은 말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범게르만주의라고 할 때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뭐 이렇게도 묶어요. 이탈리아만 좀 틀려.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데, 하여간 유럽은 대부분 그 게르만족이 그 세운 나라인데, 그 게르만 고대법의 살리카법이라고 여성은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가 황위를 물려받는 걸 다른 나라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니까 카를 6세가 이거 국사책이라고 합니다. 세계사책에 국사조칙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강제로 만들어요. 나를 황제로 만드는데, 카를 6세가 돌아가셔. 살아계실 때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나는 인정 못해 그러면서 오스트리아에 침공합니다. 특히 바로 옆에 붙어 있던 지금의 독일이에요. 독일은 그 당시에 이제 막 분열돼가지고 많게는 100 몇십 개의 그 공국으로 이루어졌다라고는 하는데, 하여튼 그 중에서 프로이센이라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독일이 침공을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수도까지 침공을 합니다. 이걸 18세기 세계대전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침략을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그 다음에 7년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가 자기가 황제가 되는 거는 무리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남편을 황제로 올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항우가 되고, 이 항우가 되고 나서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침공을 막고 다시 반격을 나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유럽을 쑥대밭처럼 만들어요. 이 여자가.
엄청난 그 머리도 엄청나게 뛰어나서 프랑스 깨고 뭐 저기 프로이센 깨고 밑에 이탈리아까지 내려가고 막 그 유럽을 그냥 진짜 세계대전으로 만들어요. 머리도 엄청나게 좋아서 어쨌든 유럽에서는 유럽을 뒤흔든 불세출의 여제라고.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가면 다들 오스트리아 가보셨죠? 그죠? 오스트리아에 가면 딱 꼭 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 딱 가면 이 동상이 딱 있습니다. 아우 멋있잖아요, 그죠? 사제, 귀족들 위에 딱 멋있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성 그 러시아의 뭐 예카테리나 뭐 3세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도 있고 뭐 빅토리아 여왕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여성 미인 국왕 중에는 최고예요, 최고. 멋있잖아요. 오스트리아의 세종대왕이라고 부를 수 있고 비문불지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그 최고의 전성기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식 초등,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현대식 초등교육 대학 교육을 이분이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오스트리아에 가면 가보셨겠지만 예, 이런 동상이 있습니다. 무슨 궁전 앞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부제가 17입니다. 자, 이 17의 뜻 아시는 분? 17. 뭐 유럽 국대밭으로 만들고 막 이거 다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게 있어. 이분 자식이 17명. 자식이 17명. 20년 동안 배가 부르셨는데 이게 천재적인 머리로 다 저기 귀족들, 장군들 다 역할 주고 그다음에 막 그 유럽에 그 공격하고 반격하고 이걸 거의 10몇 년 동안의 전쟁을 하면서도 자식을 17명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선정했습니다. 이런 분이 없어요. 초인이야, 초인. 이건 위인이라기보다 초인이야, 초인. 이분이 프랑스, 이게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그 프랑스 혁명으로 처형되는 그 여왕 마리 앙투아네트의 어머니.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뭐 현모양처의 아이콘이고 신사입니다. 이분은 조선 중기, 초중기의 시인이자 화가, 그 다음에 율곡이의 어머니고 말 그대로 양처의 아이콘, 남편 이원수를 내조한 이라고 잘 알려져 있고, 근데 이분도 자식들이 꽤 많아요. 사남삼녀의 어머니인데 율곡 2인만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5만 원권에 선정된 이유가 대한민국이 원하는 현모양처의 표준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요분을 선정한 이유가 다른 분이 없어요. 없긴 한데 이게 여성학에서는 많이 다루는 분이에요. 과연 그 심사임당이 현모양처인가? 이분의 기록을 보면 현모양처와 많이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요. 경제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 살았거든요. 이분이 원래 이게 그 4대부, 유명한 4대부 그 문왕동녀라서 심사임당이. 그래서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이원수인데 대릴 사이 비슷하게 들어가서 삽니다. 그래서 남편이 뭘 잘 못해요. 과거 급제를 하고 이런 일화도 있는데 이분이 그 조선의 관직 중에 아마 제일 말단 그 관직인 이 나루터에서 뭐 경비 같은 거 현대 개념으로 하면 이제 나루터 경비 뭐 고종 그런 거예요. 이게 녹봉도 얼마 안 되는 그런 걸 하셨는데 하여간 남편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청탁을 막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몸이 안 좋을 때 남편을 데려다 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재혼하지 마. 재혼하면 안 되는 40가지의 이유를 댑니다. 그 자리에 앉혀놓고 훈계를 해요. 이게 옹계망록이라는 그 책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원수는 신사임당이 죽자 아들리가 묻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첩을 들였습니다. 남자가 나쁘죠. 남자가 나쁘죠.
그래서 현대에 들어서 재조명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 재조명된다는 것은 그 신사임당이 어쨌든 그 가부장제 밑에서 살아온 여성의 삶이 아니라 스스로 본인의 인생이나 자기 남편,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좀 더 낫게 만들려는 노력, 그러니까 주체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하니까 이분이 천재 화가이자 시인이죠.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초충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들은 이제 율곡이의 어쩔 수 없이 아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율곡이. 그리고 조금 여담으로 얘기를 드리면 조선 정기는 이분이 조선 정기 중기거든요. 오죽헌 가보신 분 계세요? 오죽헌이 신사임당이 물려받은 그 집이 아니에요. 동생이 물려받았어요. 여동생이. 무당동료지. 그러니까 신사임당 밑으로 가면서 그 이모 쪽이, 그러니까 동생 쪽이 물려받았어요. 근데 조선 정기의 이 상속이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남자 여자 상관없이 공평하게 상속이 됩니다. 그 이유는 조선 정기 때는 양반이 적었어요. 적기 때문에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줘도 그냥 먹고 살만 했어. 근데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니까 못 살아. 그래서 장자 위주의 그 재산 상속 방식으로 바뀌거든요. 어쨌든 이분은 조선 초기 중기 분이니까 여성도 똑같이 재산을 물려받던 시대에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위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정근대 이전 여성의 삶은 어쨌든 그 신분제, 공건주의에 박제돼서 영웅, 마리아 테레지아가 영웅입니까? 영웅이죠, 그죠? 초인입니다, 초인. 여성이 세상에 이름을 날리려면 초인이 되어야지만, 아니면 영웅이 되어야지만 그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네, 5분 쉬겠습니다. 제 강의가 가다가 쭉 끊겨요. 챕터입니다. 여성과 사회입니다. 자, 질문 나갑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듣는 사람이 많아요. 무엇 때문이다.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말 되는 겁니다. 정답을 누가 했어요? 네. 챕터 2부터는 좀 골치 아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성이 사회로 나오기 힘들었습니다. 영웅, 초인 아니면 못 나와요, 그 당시에는. 그게 1800년대 후반, 1800년대 한 중반 정도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이전 정근대는 여성이 사회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성이 사회로 나옵니다, 이제부터. 자본주의의 대두. 자본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언제부터가 아니라, 그러면 그 자본주의가 대두되기 이전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느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이거 신분사회입니다, 신분사회. 내가 돈이 많고 뭐가 많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신분으로 정해져 있어. 너는 나보다 낫고 너는 너보다 낮아. 항상 동아시아의 그 어떤 국제관계를 중국하고 한국하고의 관계를 한국이 속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 봉건주의 사회를 몰라서 그래요. 나라도 서열이 있어. 중국이 위고 우리가 아래야. 그럼 지금은 위국이 위고 우리가 아래지 미국이 우리 밑인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여성의 위치는 제일 밑에도 모자라서 가부장제 밑에 더 밑이야. 거의 그냥 노예 수준이야, 한마디로. 물론 귀족의 부인, 기사의 부인 등등등은 그만큼의 지위가 있겠지만, 어쨌든 가부장제 아래서는 여성이 지위가 제일 낮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무너집니다.
뭐가? 자본주의가 들어오면. 자본주의는 중산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업 중심의 사회, 그 다음에 자본 중심의 사회. 공권주의가, 공권사회가 이거 이렇게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자본주의는 이게 농업에서 생겨났다고 그래요. 농업에서 여러 가지 나라가 예가 있겠지만 이제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은 농노가 있는데 농노가 333 제도를 운영했어요. 전국시대 끝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가 되면서 에도 막부가 시작되거든요. 그때부터 농노는 333제를 운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농사를 지으면 내가 30% 먹고 30% 영주 주고 30%를 막부한테 줍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이 내가 생산력을 더 높이면 나머지 잉여가지고 나가서 팔고 돈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본주의는 원래 농업에서 발생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갔습니다. 결국에는 돈이 우선인 세상은 신분 다 필요 없어요. 돈이 많으면 실제로 귀족도 살 수 있고 우리나라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양반 막 사잖아요. 조선 초기에 5%밖에 안 되는 양반이 조선 말기로 가면서 30% 40%가 늘어나요. 그거 다 돈 주고 산 거야. 왜 그러냐면 조선 후기도 대동법이 보급이 되면서 자본 중심의 사회로 일부 넘어가요. 조선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신분제의 혼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자본주의의 대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봉건사회가 없어지고 자본주의가 대조되면서 봉건주의 신분제는 붕괴됩니다. 거기에 더불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여성들한테는 기회입니다. 기회. 왜? 여성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상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본주의가 대두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영국에서 일어나는데 18세기에 석탄을 이용한 증기기관을 발명으로 촉발된 산업혁명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신분과 노예는 필요치 않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요. 자본가요? 자본가? 자, 내가 공장을 세웠어. 공장을 차렸단 말이야. 가게를 차리듯. 자, 노예를 데려다 쓰고 싶어요? 아니면 임금노동자를 데려다 쓰고 싶어요? 자, 빨리. 네. 노예. 왜요? 임금이 안 나와. 근데 노예는 사야 돼. 사람 사야 돼. 1000만 원 주고 사야 된다고. 사가지고 데려와야 된다. 평생 쓸 수 있어요. 근데 좋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노예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그리고 두 번째는 먹여야 돼. 재워야 돼. 그죠? 먹이고 재워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어. 일을 잘 안 해. 노예가 일을 열심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 잘 봐요. 그러면 사람 하나 더 써야 돼. 노예를 우리가 파야 되잖아. 그럼 비싼 돈 주고 그 위에 또 나랑 비슷한 사람을 앉혀야 되잖아. 근데 임금 노동자는 셌어. 그 당시 기준입니다. 지금 기준 아니에요. 자, 노예는 1000만 원이 들어. 근데 임금 노동자는 하루에 10,000원 줄게. 근데 그 당시에 하루에 입에 풀칠할 정도가 10,000원이라 쳐요. 10,000원 줄게. 그리고 20시간 나와서 일해. 너 생계도 책임 안 져도 돼. 너 안 재워줘도 돼. 너 나가서 뭐 붙든지 말지 상관없어. 일만 하면 돼. 너 죽으면 다른 사람 줄 섰어. 자, 이 상황입니다. 누구 쓰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노예보다 못한 걸로 시작했다니까. 임금 노동자는. 노예는 물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한 1600년대나 뭐 이때 보면 미국에서 막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엄청나게 사들어오잖아요. 노예값이 비싸요? 안 싸요? 안 싸. 생사이탈권을 가지고 있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나는 생계도 책임져야 돼. 거기다 가족들 뭐 생기면 그걸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그들도 책임져야 돼. 어쨌든 책임을 져야 돼. 주인이. 근데 노동 생산성이 좋아야 돼. 일 안 해요. 노예가 무슨 열심히 일 안 한다니까. 그냥 막 때려. 그냥 그래서. 그럼 때리는 사람 또 써야지. 그럼 또 돈 나가. 그런데 그 당시에 임금 노동자들은
노예에서 풀려서 도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구하기 엄청 쉬워. 돈 조금 넣고 막 일해. 막 나 일하다 죽어. 그러면 또 새로. 계속 이거야. 그래서 그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임금 노동자가 발생되는 걸 우리는 노동계급의 탄생이라고 해요. 우리가 노동운동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0시간 일하다 나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20시간 일을 못하겠어. 15시간만 하게 해줘. 그리고 10시간만 하게 해줘. 8시간만 하게 해줘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이거 가지고 못 살겠어. 난 죽겠어. 그러니까 그래 월급도 더 올려줘. 좀 더 올려줘. 우리 집에 있는 사람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그래 나 집도 사야 되는데 그래 그럼 좀 더 올려줄게. 이래서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노예가 더 안 좋아 보이지만 그 당시의 관점은 임금노동자가 더 싸고 더 좋은 뭐라 그래야지 소모품? 그렇게 생각되었다는 거죠. 이 두 개의 약간 번외적인 이건 좀 그 인문 교양에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라 집어넣는데요. 미국의 남북 전쟁이 노예제 폐지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죠? 노예제 폐지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게 실상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시대를 우리가 빙의해서 가면 요거는 저 북부, 요건 남부 두 개의 그 남부와 북부와의 전쟁은 결국 노예제 유지와 노예제 폐지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노예제보다 더 임금 노동자가 더 싸고 쓰기 좋다라는 싸움입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우리 노예제 폐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상은 그렇습니다. 남부는 그 당시 목화를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남부가. 그래서 노예제를 유지하다 사는 게 많잖아. 이 사람들은 다 샀잖아. 사는 게 많고 북부는 새로운 막 공장들이 들어서요. 공장들이 들어서는데 노예를 사려면 너무 비싸.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 써야지. 빨리 자를 수 있고 막 부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개가 격돌한 싸움이 그 미국의 남북 전쟁입니다. 결국엔 북부가 이기고 노예제가 폐지가 되죠. 폐지가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노동계급이 생기고 노동계급이 커지니까 또 투쟁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되었다. 그러면 산업혁명기에 있어서 여성은 그럼 얼만큼 필요로 했을까? 그 산업혁명에 있어서 이제 뭐 1차 산업혁명은 경공업이죠. 뭐 2차 산업혁명은 뭐 중공업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는데요. 뭐 굳이 그거는 뭐 알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경공업 위주의 산업혁명은 섬유, 그 다음에 식품, 그러니까 낙농업이라고 그러죠. 그 소젖을 따서 그러니까 우유로 만드는 그 산업, 그걸 낙농업. 그 다음에 그 이런 섬유를 가지고 하는 거를 그 경공업, 현재 그런 걸 경공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초기에 산업혁명이 촉발된 거는 이게 방적기가 만들어지면서 산업혁명이 촉발됩니다. 요게 방적기가 발명이 되면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은 적은데 남자보다 싸요, 여자가. 이러니까 여성들을 데려다 썼습니다. 이제 이게 여성들이 손이 작아서 방적기가 이게 뭐 손이 작아야 된대요. 뭐 그래서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여성이 사회로 나오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요. 요거 찾아내시는 분 이거 드립니다. 이거 제가 만들려다가 잘못 만든 게 있어요.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들면 갑니다.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실직고 할게요. 이게 방적기잖아요. 이거는 방직기입니다. 방적기는 실을 뽑아내는 기계. 얘는 그 천을 짜는 기계잖아요. 짜는 기계는 방직기. 실을 뽑아내는 기계는 적기. 근데 얘는 방직기죠. 잘못 올렸어요, 제가. 이거 옛날에 제공하시는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이게 영국에서 방적기가 처음에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니까 그 목화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걸 역사적으로 보면
얘네들이 됐습니다. 미국의 목화 산업이 남부 중심으로 대량으로 만들어진 게 영국에서 방적기가 만들어지면서 목화의 수요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걸 다 팔아먹습니다. 미국의 목화를 실어. 그걸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임금 노동자는 싸고 많이 일할 수 있다면 여성이라도 상관치 않았죠. 자, 이거는 챕터 3입니다. 여성이 어쨌든 사회로 나왔어요. 그리고 많든 적든 경제권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도 가부장제 아래서는 남자들이 다 마음대로 하잖아, 여자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참아야 돼요. 참지 말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참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여성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문제 나오는데 여성이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여러분이 남자랑 평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경제. 경제? 일단 오답인데. 그것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해요. 참정권입니다. 참정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해지려면 똑같이 투표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성은, 이 투표권이라는 건 여성의 어떤 지위를 높이고 여성의 지위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면 여성의 지위가 상승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성은 반드시 참정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서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영화에 있어요. 이게 넷플릭스에서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이게 1880년대에서 1910년도 사이에 유럽에서 일어난 여성 참정권 운동입니다. 이게 서프로젝트라고 하고요. 상류층 여성이 주류가 주체가 돼서 이 운동을 정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성이나 페미니즘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동안 남자가 다 참정권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여성은 못했어. 이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남성의 참정권이 20%밖에 안 됐어요, 영국이. 그것도 젠틀리라는 계급만, 그것도 돈 많은 상공업자들, 남자들만 투표권이 있었다고. 이분들도 싸워서 얻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50년 정도의 격차가 있는데 보편적인 남성 참정권이 없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상위 여성이 나도 젠틀리야. 나도 젠틀리인데. 젠틀리 그러니까 젠틀리 가문의 여성인데. 남자들만 투표해? 그딴 게 어딨어? 나도 투표권 줘. 이러면서 일어난 운동이 서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보편적 선거권으로 갑니다. 이게. 여성의 상위층만 요구하는 참정권이 결국에는 노동운동, 기타 등등,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있고, 노동자 계급 혁명도 있고, 등등 막 이런 여러 가지의 사회 변혁 속에 보통 선거권으로 가는 것도 맞습니다. 어쨌든 여성 참정권 운동을 서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다고 여성의 참정권이 주어집니까?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세상 그렇게 안 바뀝니다. 바로 여성이 평등해지는 기회가 옵니다. 이거 마지막 문화상품권입니다. 뭐뭐는 여성의 목소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자, 빨리 한 장. 뭐뭐는. 네. 일단 안 들을게요.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투표? 투표. 네. 자, 지금까지 역사를 봤잖아요. 가부장제 아래서 여성의 적은 누구예요? 다시 한번. 여성의 적은 누구? 남성. 그게 누구? 남자야, 남자. 남자들 다 죽여버리면 되잖아. 없어지면 되잖아. 그죠? 남자들이 없어져버리면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잖아. 역사적으로 남성이 싹 사라지는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다. 자,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이게 어느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러시아, 일본, 미국, 브라질 이렇게 편먹고 그 다음에 또 독일,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세르비아, 오스만 투르크 제국 그 당시엔 지금은 터키죠.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렇게 둘이 편먹고 싸움을 합니다. 언제? 1914년에서 1918년. 자, 남자가 얼마큼 죽었을까요? 이거 순수하게 이거는 남자 사망자입니다. 다 군인들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노동력 상실된 그 부상자까지 포함을 하면 4천만 명이 4천만 명이 유럽에서 그 당시에 산업혁명은 유럽만 거의 됐으니까 유럽에서 그냥 4천만 명이 남자가 노동력 상실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당시 세계 인구가 17억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1,80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남북한 합쳐서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인구의 한 2배, 3배 되는 남자들이 유럽에 살았어. 평화됐어. 어쩔 거예요, 어쩔 거야. 어떡할 거예요. 자, 다한 일이거든. 세계 2차 대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여성 참정권은 요때 생겨납니다. 요때 생겨나고 여성의 지위가 거기서부터 계속 올라가는 거는 이제 2차 대전 이후부터인데, 자, 2차 대전은 연합국이라고 그러죠. 영국, 프랑스, 미국, 그 다음에 소련, 그 다음에 중화민국인데 하고 또 언론이라고 있나? 독일. 삼국동맹이라고 그러죠. 독일, 오스트리아인데 요거는 범게르만족이라고 해서 독일로 붙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우리가 해방된 이후이기도 하죠. 얘네들 졌으니까. 져서 우리가 해방되죠. 원래는 그 지기 전에 우리나라를 4분할해서 먹으려고 그랬어요. 4분할해서. 얘네들 들어오고 얘네 지금의 대만이죠. 대만 들어와서 먹고 미국 잘라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분할인가 3분할인가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그 한반도를. 일본 땅이니까 그 당시. 근데 하여간 주축국이 저기 지죠.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시면 우리는 그 해방이 되는데 거기 보내고 1939년부터 45년까지 전쟁입니다. 이건 민간인이 너무 많이 죽어요. 민간인. 총 사망자가 7,300만 명.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남북한 인구가 한 8,500만, 8,3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남북한 하나가 인구가 다 증가했거든요. 사건이 벌어졌어요. 남자가 사라져서 고사하기도 하고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좀 슬프기도 하고 그러죠. 어쨌든 그 당시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남자를 전선으로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그 1차 대전 때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막 10살, 12살, 13살짜리도 징집 때려가지고 전장을 보냈다고 그래요. 애들까지. 지금 중학생 애들을 다 징집 철모 씌워서 보내는 거야. 총알 가지고. 그 정도라 그래요. 그 정도니까 교회는 그것을 여성이 대체하게 됩니다. 여성이 군수품 공장에서 그 다음에 남성이 빠진 산업 그 현장에서 그리고 행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남성이 하던 일을 여성이 대체하게 됩니다. 요게 재밌어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좀 전에 막 이 수치 4천만 명, 300만 명 이게 잘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이거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다 가보셨죠, 그죠? 프랑스 가보셨잖아요. 아까 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도 안 가보셨다고 그러고 프랑스도 안 가보셨다고 그러고 이 교육 들어오는 이유가 다 가보시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죠? 저도 안 가봤어요. 가보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지금 인구가 2,700만 명이에요. 안 많아요. 나라는 큰데 유럽에서 제일 강대국이에요. 프랑스가. 역사 공부하다 보면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짱. 거의 예전에 막 500년, 1000년 전에도 막 그 인구가 1000만, 2000만 막 이랬어요. 이 나라가. 이 아시아에서 보면은 중국 같은 나라예요. 프랑스가 엄청 그 국력이 강하고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 지금은 6,700만 명이에요. 근데 남북한 하면 우리는 8,500만 명이에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 프랑스 인구는 4,150만 명이에요. 근데 양차 대전을 거치고 난 다음에 4,180만 명. 근데 그것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식민지에서 약 200만 명을 강제 이주시킨 거야. 노동력이 부족해. 근데 그 당시 한국은 이게 남북한 합쳐서요. 1,300만 명에서 1950년 전후에 2,500만 명. 우리가 그 인류 통계학적으로 볼 때 인구의 증가는 1910년하고 1920년까지 현재까지 약 10배 내지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엄청나게 폭발해요. 근데 우리 거의 2배로 폭발했잖아요. 프랑스는 폭발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인구가 적어. 프랑스가. 가서 이 나라 왜 인구가 이렇게 적지?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전쟁은 남성 노동력을 상실을 했고 여성이 없으면 산업이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지금이 기회다. 그러고 길거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선거권은 1928년 여성 포함 보통선거권이 쟁취됩니다. 이게 나라마다 각각 틀려. 이게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됐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해방되고 1948년도에 우리나라는 남성 포함 여성 모든 보통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성 참정권 운동은 순순히 여성 운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보통선거권, 그냥 우리가 현재 민주주의 시대에서 모든 권리, 이제 보통선거권이죠. 그걸 쟁취하기 위한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여성들이. 자,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여성의 참정권 운동이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근데 끝나지 않은 투쟁입니다. 이 남자 것들이 저런다고 안 받아줘. 그죠? 이거 오늘 영화 볼 건데요. 이게 12세용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스위스 영화인데 스위스 가보셨잖아요. 이것도 안 가보셨다고 얘기할 거야? 아니 뭐 오스트리아도 안 가봐, 프랑스도 안 가봐, 스위스도 안 가봐. 스위스. 오늘 이따가 볼 영화 거룩한 문명. 이게 12세용 영화입니다. 12세용. 계속 재차 말씀드리는데 12세용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배경이 1971년도예요. 아까 1928년도에 보통선거권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나라는 1971년이 되도록 여성의 참정권이 없어. 이제 그 영화예요. 이 나라는 언제 여성 그 투표권이 인정이 됐냐? 1981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주마다 틀린데 1981년도에 성평등 헌법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마지막 남은 주가 여성 참정권이 인정되면서 1990년도에 되어서야 보통 선거권이 쟁취가 됩니다. 스위스라는 나라. 이 영화가 중간에 약간 민망한 장면이 나오는데 12세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따가 보실 거예요. 휴식 시간입니다. 오시겠어요. 자, 여성이 여성 참정권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여성들은 무엇을 했을까? 자, 여성의 날개가 금수법입니다. 이건 상품 없어요. 상품 다 줬어요. 없어요. 자, 여성의 날.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라고 제가 넣습니다. 1908년도 15,000명의 미국입니다. 여성 섬유 노동자가 10시간 노동과 참정권 요구를 하면서 미국에서 시위가 일어납니다. 아니 얼마를 부려먹었기에 10시간 노동으로 들어달라고 하냐고. 그죠?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쉽게 부려먹었어요. 이게 노예보다 더 못했다니까. 어쨌든 1911년도에 세계 여성 대회에서 여성 노동자인가? 거기서 클라라 제츠킨이 제창합니다. 1977년도에 유엔에서 공식 지정됩니다. 그게 요걸 어디서? 요걸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3월 8일이 여성의 날이 됩니다. 자, 여성이 이제 그 참정권을 가졌죠. 참정권을 가지고 사회에 나오면서 이제는 정치 조직화합니다. 정치 조직화하면서 미국을 아주 뭐라 그래야 되지? 소용돌이로 빨아들이는 이런 입법을 감행합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금주법입니다. 자, 금주법.
이게 1920년도에서 1933년도까지 거의 14년 동안 미국에 있었던 법이에요. 자, 중요한 거 음료용 주류의 제조, 판매 또는 운송, 수입, 수출은 금지된다. 술 팔고 사지 마라. 자, 못하게 했어요. 미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화 많이 봤잖아요. 뭐 마피아 나오고 범죄 나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영화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때 그 당시 영화. 완전 미국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법을 누가 주장했느냐? 이제 요거는 뭐 지분이 얼마인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게 금주동맹이라고 1880년대에 결성됩니다. 이게 기독교 근본주의랑 여성단체에서 페미니즘 단체가 들어가서 왜 금주법을 해? 왜 저거 만들었을까요? 여성분들. 왜? 왜 남자들이든 뭐든 누구든 다 술 먹지 말라고 왜 주장했을까? 크게. 아니라면. 왜 그러냐면 뭐 이게 정설이다 뭐 아니다는 모르겠는데 남성이 그러니까 여성 폭력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여성을 자꾸 때려 남자가. 왜 자꾸 술 처먹고 술 처먹고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못 먹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성단체가 이 금주법을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1920년도에 금주법이 통과가 됩니다. 뭐랑? 여성 참정권이랑 같이. 그래서 미국은 1920년도에 여성 참정권이 다 돼요. 흑인만 남았어. 흑인의 참정권 행사는 또 따로 있지만 어쨌든 이게 미국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 다 나왔어요. 가을의 전화, 그죠? 위대한 캐치비, 언터처블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요렇게가 금주법 시대의 영화입니다. 요거는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의 영화인데 결국에는 마피아가 뭐 때문에 자본을 모으고 세력이 커질까요? 금주법 때문에. 금주법 때문에. 금주법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꼭 그거 하는 놈이 생겨. 그 다음에 비싸지고 이러면 결국엔 단체가 생기고 이게 뭐 크게 사회적 문제가 돼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은 나라를 뒤엎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중국은 그 철하고 소금을 나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슨 법이라고 그러더라? 영철제도라고 그래요. 중국의 영철제도. 그것도 온나라. 그걸 시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마피아가 생겨요. 소금을 밀무역하는 마피아가 생겨. 근데 얘네들이 세력을 모아갖고 나라를 세워. 그게 명나라. 조원장이 원래 수적의 그 소금 밀무역 상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게 현대까지 옵니다. 일거래되고 범죄 일어나고 마피아 되고. 근데 이걸 이상한 법을 통과시켜서 누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죠? 이거에 포커스를 가질 게 아니라 이만큼 어마어마한 법을 만드는데 여성의 힘이 들어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성의 힘이 들어갔어요. 된다니까 모이면 모이면 된다니까. 여성이든 뭐든 본인들이 원하는 걸 서로 어쨌든 모여서 정치 세력화해가지고 하면 된다니까. 어쨌든 그 사례입니다. 우리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 좀 나와야 돼요. 나와서 지회장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하고 그 다음에 지도부하고 하셔야 돼. 하셔야지 본인 그 여성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부서 직군이 틀리고 남성 조합원이고 하니까 모르는데 어쨌든 그 여성들의 어떤 자리, 일, 뭐 기타 포함한 모든 그 문제를 여성들이 스스로 나와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했어요, 이분들은. 자, 여성이 정치 조직화하여 사회를 바꾸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 다섯 번째는 좀 답답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류의 위협인가, 여성의 위협인가? 이건 선물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뭐뭐뭐의 출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거 다 알아요. 자동화, 그죠? AI,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자, 자동화가 얼만큼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느냐.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지니까 소프트웨어 성능도 옛날에 엑셀은 한 10만 명만 돌려면 버벅거렸는데 지금 뭐 30만, 40만 명 돌려도 끄덕없어. 그죠? 그러다 보니 그걸 5만 명 단위로 잘라서 하던 업무를 그냥 PC 안에 넣고 돌리니까 다 나와. 그죠? 원래는 이게 노동시간 단축, 뭐 생산성 극대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자리를 뺏어갑니다. 2030년 사라질 일자리, 이건 맥켄지 앤 컴퍼니라는 전략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낸 신문에도 많이 나와요. 사라질 일자리 4억에서 8억 개랍니다. 2030년도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어. 근데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새로운 일자리가 이 정도만큼 생겨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봉건주의 사회 때는 농사만 지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방적기, 방직기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이렇게 옮겨간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AI는 더 어마무시해. 얘는 자동화의 진화 버전이에요. 얘는 컴퓨터인데 사람처럼 생각하고 학습해. 이놈이 쓱 나왔어. 무서운 놈이죠. 처음이죠. 근데 우리 앞에 와 있는지 아니면 가까운 미래인지 지금 현재 진행형인지 잘 몰라. 근데 어쨌든 이게 인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노동해방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아주 어떤 세상이 올 줄 몰라요. 노동해방의 시작이라는 거는 기계가 다 할 거잖아. 뭐 마케팅, 물류, 그 다음에 행정 다 할 거잖아, AI가. 그럼 몇몇 사람만 하면은 물건이 그냥 나오잖아. 나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나라에서 한 달에 300만 원씩 그냥 줘. 그러면 살기 좋은 유토피아가 생기잖아. 근데 인류의 생존 위협은 근데 그걸 둘을 독점해. 몇몇 사람이 그 공장에서 그냥 독점해버려. 우리한테 300만 원 안 준단 말이야. 그럼 나가서 뭘 써? 못 쓰지. 그럼 우리는 뭐 해? 집에서 놀아야 돼. 이런 상황. 그러니까 뭐 올지 모릅니다. 이게 AI 가까운 미래입니다. 자, 이게 2019년, 얘 또 나왔네. 이거 얘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놈이 그렸어요. AI가 그렸는데 이게 경매에 나와서 얼마에 낙찰된지 아십니까? 실제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게 5억에. 근데 이게 2019년도야. 벌써 2년 전이야. 근데 얘의 진화 속도는 인간의 진화 속도의 한 100배 정도 빨라. 작년하고 올해 성능이 2배가 높아져 있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또 겹쳤죠. 이 코로나 성장 둔화되고 고용 불안되고 돌봄 공백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생깁니다.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이 어렵고 뭐 나라가 어렵고 등등등 하니까 제일 먼저 그 파도를 맞는 게 여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2020년 전체 취업자 수 감소상 세계 업종입니다. 세계 업종.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요. 어쨌든. 네. 자, 정리를 하자면 사회 변혁의 시대에 여성이 어쨌든 제일 먼저 파도에 휩쓸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모인 게 이런 사회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이랑 같이 결부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과거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해요. 어쨌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학습했잖아요. 학습했으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지금 현재를 준비해 나가고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그냥 한 거 정리니까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와 있어요. 산업혁명이 촉발돼서 여성의 계급도 나아지고 참정권도 획득하고 약간 평등의 시대로 갈까 했는데 AI의 목전에 우리가 와 있죠. 자, 여기서 질문 2개만 드리고 강의를 끝내도록 할게요. 급격히 변화되는 세상이죠. 그렇죠? 급격히 변화되는 세상에 투쟁으로 이걸 멈출 수 있는가? 우리가
또 하나, 순응하고 변화되는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인가? 근데 미국의 예를 들면 여성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서 미국을 50년 후퇴시켰어. 했다니까, 여자들이. 했다니까. 투쟁으로. 가만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투쟁으로 법을 만들어서 했다니까. 나머지 여성분들은 그냥 흘러갔어요. 우리나라도 1948년도에 그냥 보통 선거권이 주어졌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 민주주의나 참정권이 이식된 예입니다. 네. 자, 어떤 게 정답인지 몰라요, 저도.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보면 어쨌든 거대한 파도와 같은 세상의 변혁이 들어옵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이걸 막을 수 없어요. 없기는. 하지만 이런 목소리들이 모여야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역사나 우리가 그동안 학습한 거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못 바꿔요.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여성분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지금 딜라이브에서도 어쨌든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게 여성분들만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성 조합원들 다음에 또 뭐 계속 있을 거야. 계속. 회사는 계속 있을 거야. 뭐든 계속 있을 거야. 근데 제일 먼저 어쨌든 앞장서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네. 제 교육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암울하구나. 표정들이 안 좋습니다. 제가 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끝내달라고 해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이게 역사 인문이라 보니 약간 여성의 연대기적인 교육이에요. 그러다 보니 약간 함축되고 요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여성 운동이랑 뭐 이게 그 민주주의의 발전이랑 그 다음에 노동자 중심의 여성 그 페미니즘 운동 등등등이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시대를 바꾸는데 그걸 좀 요약해서 설명한 점이 있는 점은 좀 양해를 드리고 그리고 또 더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저랑 요거나 아니면 역사 관련해서 그 질문 주실 분 있으면 지금 주시고 있어요? 질문. 오해를 하시는데 이제 노동자 교육이 회사가 던진 이런 안을 다 받아라라고 주입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준비하는 건 여성들 스스로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이 다 힘을 합쳐서 해결돼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주체고 스스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는 분명한 거거든요. 그죠? 그게 팩트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혹시라도 돌아가셔서 저놈 이상한 놈이다라고 생각 드시면 여기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